오늘은 원전 관련주 중심으로 차트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구글에 이어 아마존에서도 소형 원전 SMR 개발에 뛰어든다고 합니다. 두산 에너빌리티는 미국의 최대 원전 기업인 유스케일 파워가 스타트업이던 2019년과 2021년 이 기업에 총 1억 400만 달러를 투자하면서 이 회사가 수주하는 프로젝트의 핵심 부품을 납품하기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는 지난 3월 경남 창원에 세계 첫 SMR 전용 공장 가동을 시작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원전 관련주들이 주식시장에서 다시 주목받기 시작했습니다. 윤 대통령의 필리핀 방문에서도 원전 건설에 대해 논의한 바 있습니다. 저는 앞으로 제약바이오, 방산, 조선 그리고 원전 섹터가 우리 주식시장을 이끌어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원전 관련주들도 조정 후 반등이 시작되었기에 타점을 잡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차트로 가보겠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월봉입니다. 제가 두산이란 기업이 구조 조정에 성공하고 신사업 영역으로 사업을 개편한 후 앞으로 성장할 일만 남았다고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지난번 두산 바켓과 두산 로보틱스 간 합병으로 주주들의 질타를 받은 것은 분명계 양아치 짓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하지만 현행상법상 이러한 양아치 짓을 제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국회의원 새끼들을 다시 한 번 더 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밥 처먹고 뒷돈 받아 처먹는 거 말고는 할 줄 아는 것이 없는 놈들입니다. 미국에서는 주주권익을 무시하는 기업들의 꼼수나 이러한 개양아치 짓이 발생하면 주주들이 들고 일어나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주가 손실에 대한 어마어마한 액수의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승소하기도 합니다. 우리나라는 법과 정치에 있어서는 아직 후진국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루빨리 이에 대한 상법 개정안이 발의되어 국회에서 논의되고 주주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관련 법안이 제정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여하튼 이러한 악행에도 불구하고 기업 자체의 가치로 놓고 보면 두산이란 기업은 우수한 기업임에 확실합니다. 그 중에서도 원전 사업을 시작한 후 우여곡절을 겪으며 지금까지 꾸준히 기술 개발을 해온 것에 대해 높이 평가할 만합니다. 지주사인 두산의 주가도 회복하고 있고 두산 에너빌리티의 주가 역시 바닥권에서 치고 올라오고 있습니다. 월봉을 먼저 보겠습니다. 제가 마지노선을 그어보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여기가 최바닥권입니다. 이제 2차 마지노선도 그어보겠습니다. 이 2차 마지노선에서 4년 가까이 횡보를 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전력 인프라 건설이 화두로 떠오르며 이제 이 주식의 주가는 날개를 달 것으로 예상이 되어집니다. 중장기 투자자라면 지금이 매수적기라고 생각합니다. 2, 3년 묻어두면 지금 주가에서 2배, 3배, 아니 그 이상 상승할 것이라고 봅니다. 자세히 보시면 알지만 지금 2차 마지노선을 터치하고 상승을 시작하였습니다. 곧 윗꼬리 전고점까지 빠르게 치고 갈 것입니다. 이번 달에 등장한 캔들이 그것을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월봉에서 본격적인 상승을 시작할 때 등장하는 캔들입니다. 주봉으로 가보겠습니다. 한눈에 보기에도 얼마나 좋은 타점인지 알 수 있습니다. 변동회기선 위로 캔들이 올라섰으며 하이캐낫이 양봉이 떴습니다. 게다가 이평선들이 밀집되어 있습니다. 바닥을 다지고 저점을 높여가고 있는 것도 보입니다. 크게 쌍바닥으로 힘을 모으고 본격적인 상승 파동이 시작된 것이 보입니다. DMI에서도 두 선의 이격이 한껏 벌어지고 있습니다.
주봉상 이보다 좋은 자리가 있을 수 없습니다. 일봉으로 가보겠습니다. 일봉상에서도 흐름이 너무너무 좋습니다. 일단 최근에 쌍바닥이 형성된 것이 보입니다. 저점을 높인 것도 보입니다. 제가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쌍바닥을 찍고 저점을 높여가는 그림이 나오면 곧 돌파가 나온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 121선 돌파에 성공을 했습니다. 121선 돌파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는 제가 수도 없이 강조를 했습니다. 121선 밑에 있던 주가가 121선 돌파에 성공을 하면 본격적인 상승이 시작된 자리라고 보면 됩니다. 대세 변곡점은 이미 앞에서 등장을 했습니다. 여기입니다. 241선이 수평으로 전환이 되고 121선이 우상향하면서 두 선의 이격이 좁아지기 시작한 자리입니다. 이제 최근 상황에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볼벤 상단선 돌파에 성공을 했습니다. 오늘 급등을 한 관계로 조정이 나올 것입니다. 조정 후 반등하는 자리를 노려보시길 바랍니다. 구름대를 터치하거나 볼벤 상단선을 터치하고 반등을 할 것입니다. 오늘 매물대 저항 라인에서 밀리고 있지만 크게 조정을 받지 않고 작은 음봉 한두 개로 조정을 받고 반등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잘 지켜보시길 바랍니다. 다음 종목으로 가보겠습니다. 우리 기술입니다. 제가 간단한 뉴스 하나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 기술의 주가가 급등하고 있다. 17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우리 기술 주가는 오전 9시 22분 기준 전일 대비 9.35% 급등한 2,515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는 글로벌 빅테크 기업 아마존이 원전에 투자한다는 소식으로 수급이 몰리는 것으로 풀이된다. 세계 1위 클라우드 기업인 아마존이 원자력 발전에 5억 달러를 투자해 4개 소형 원자로에서 전력을 공급받기로 했다.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AI 관련 전력 수요를 감당하기 위한 조치로 마이크로소프트에 이어서 빅테크들의 전력 투자가 이어지고 있다. 16일 아마존은 미 버지니아주 도미니언 에너지와 SMR 개발 계약을 체결했다고 알렸다. 도미니언은 현재 버지니아 내 AWS 데이터 센터 452개에 3,500메가와트 상당의 전력을 공급하고 있다. 이번 계약을 통해 기존 원전 인근에 SMR을 추가해 300메가와트를 추가 공급할 계획이다. 추가적으로 아마존은 미 워싱턴주 에너지 노스웨스트와도 4개 SMR 개발 계약을 맺었다고 알렸다. 초기 320메가와트를 생산하고 이후 총 960메가와트로 공급량을 늘린다는 계획이다. 아마존은 또 노스웨스트가 원자로에 사용할 연료를 공급하는 엑스에너지에 대한 투자 유치를 주도한 사실도 공개했다. 총 투자 모금액은 5억 달러 상당이다. SMR은 출력이 300MW보다 작은 소형 모듈 원자로 출력 조절이 어렵고 원자로를 식히는 방법이 한정적인 기존 원전에 비해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가 24조 원 규모의 체코 신규 원전 건설 사업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되어서 원전 업종의 시장에 관심이 커진 바 있다. 우리 기술은 2008년 원자력 발전소의 핵심 기술인 분산 제어 시스템 개발을 완료하고 원전 사업 및 플랜트 사업을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다. 동사의 사업부는 원전, 플랜트, 철도 부문의 시스템 사업부와 면사 유통 및 구매 대행의 신규 사업부, 임대 및 품질 검증 사업부로 구성된다. 신한울 34호기에 대한 매출 발생과 체코, 폴란드,
루마니아 등의 대형 원전 수출 관련 원전 시스템 공급 증가, 브라질 메트로 및 모노레일 PSD 추가 수주 등으로 외형 성장세가 기대된다. 이상입니다. 사실 현재 세계 원전 시장은 러시아와 중국이 장악을 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급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우리나라 원전 기업들의 급성장이 예상되어집니다. 체코 원전 수주는 상징적인 의미를 갖습니다. 아직 협상 중이라 할 수 있지만 일단 수주에 성공하고 나면 그동안 축적된 기술과 노하우를 가지고 세계 각국에 원전 기술과 원전 설비 등을 수출할 것으로 예상되어집니다. 한 국가 내에서 어떤 산업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가 필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수요입니다. 세계적인 전력 문제의 유일한 대안은 원전이다. 중국과 러시아를 강력하게 견제하는 미국의 정책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원전 기술을 가진 국가는 대한민국. 이미 정답지가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보통 요즘 젊은 친구들은 이런 상황에서 이런 말을 즐겨 쓰더군요. 말해 뭐해? 즉, 두 말하면 잔소리라는 뜻이겠지요. 더 이상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차트로 가보겠습니다. 우리 기술 월봉입니다. 마지노선을 그어보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총 5단계의 마지노선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점차 단계별로 저점이 높아진 것이 확인이 되어집니다. 이것만 보아도 이 기업이 성장하는 기업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업황 반전과 맞물려 들어가 새로운 마지노선이 형성되었다고 확신합니다. 제가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이것이 제가 생각하는 새롭게 형성된 마지노선입니다. 앞으로 이 기업의 주가는 이 선 밑으로 빠지지 않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요즘 잘 나가고 있는 방산이나 조선주들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계속 고점을 높여가며 상승 중에 있습니다. 특히 불안한 국제 정세와 북한의 도발, 아니 북한의 발악으로 인해 방산주들은 고공행진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업황이라는 것이 무서운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제약바이오, 방산, 조선 그리고 원자력 섹터에 집중해서 투자를 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시장은 시장의 논리가 있습니다. 가장 극명한 것이 수요와 공급의 논리입니다.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면 그 업종은 폭발적으로 성장을 합니다. 누가 그 수요를 충족할 만한 기술을 가지고 있느냐, 누가 그 생산 캐파를 확보하고 있느냐가 관건이 됩니다. 정답은 나와 있습니다. 다시 차트로 가보겠습니다. 제가 주장하는 마지노선에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최근에 계속 이 마지노선을 터치하고 반등하고 있는 것이 보입니다. 그리고 이번 달에 저점을 높이며 상승세가 뚜렷합니다. 주식 투자는 이런 자리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본격적인 상승이 시작된 자리. 누가 보아도 지금이 그런 자리입니다. 주봉으로 가보겠습니다. 일단 바닥을 충분히 다진 것이 보입니다. 바닥을 다진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힘을 모은다는 뜻입니다. 이 부분에서 힘을 모은 뒤에 한번 힘차게 도약을 했습니다. 이후 박스권을 형성하며 삼각수렴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제가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삼각수렴은 힘이 응축되는 자리입니다. 바닥에서 힘을 모은 것은 급등을 하면서 다 소진이 되었습니다. 지금은 2차 상승을 준비하는 단계를 알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바닥을 다지는 형태가 아니라 삼각수렴 형태로 힘을 모으고 있습니다. 곧 폭발적인 2차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자리입니다. 일봉으로 가보겠습니다. 주봉에서 확인했던 삼각수렴이 보입니다. 최근에 주가는 121선을 타고 가며 우상향하고 있습니다. 121선을 터치하고 반등하는 자리가 최근에 나왔습니다. 오늘 기준선 돌파와 구름대 돌파에 성공했으나 저항에서 많이 밀린 모습입니다. 하지만 이는 좋은 징조입니다. 오늘 거래량이 터지며 매도 물량을 많이 소화를 했기에 치고 갈 힘이 비축된 상태입니다. 121선의 상승 각도를 따라가며 우상향할 것으로 예상되어집니다. 테마선도 포물선을 그리며 우상향을 시작했습니다. 이제 큰 엘리어트 1파가 끝나고 엘리어트 2파가 시작된 자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단주로 연습해 보시길 바랍니다. 다음 종목으로 가보겠습니다. DLENC 월봉입니다. 뉴스 하나를 간단히 읽어드리겠습니다.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 기업인 아마존이 미국의 SMR 기업 엑스에너지의 지분 투자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엑스에너지는 국내 두산 에너빌리티와 DLENC 등이 투자 협력하고 있는 기업으로 차세대 에너지원으로 꼽히는 SMR의 개발과 설계를 주도하고 있다. 아마존 주도의 시타델 펀드 등 미국 내 기관들은 엑스에너지에 약 5억 달러 약 6,800억 원을 투자한다. 아마존은 데이터 센터 운영에 필요한 막대한 전기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이번 지분 투자를 결정했다. 미국 원전 운영사인 에너지 노스웨스트, 도미니언 에너지와도 협약을 체결해 엑스에너지 SMR 도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아마존은 2039년까지 엑스에너지 SMR을 5기가와트 이상 도입하는 것을 목표로 발표했다. 지금까지 발표된 SMR 도입 목표 중 가장 큰 규모다. 이번 투자를 통해 지속적으로 수요가 증가하는 데이터 센터 건설 운영에 필요한 전기를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아마존의 투자로 4세대 고온가스로 SMR 선두주자인 엑스에너지는 X200 노형 개발에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X200은 4세대 고온가스로 SMR이다. 총 발전 용량 320메가와트 규모로 8메가와트 원자로 4기로 구성된다. 안전성이 강화된 테니스공 크기의 차세대 핵연료를 사용하고 운전 중 생산되는 565도의 높은 증기열은 전력 생산뿐만 아니라 다양한 산업의 열원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번 투자로 엑스에너지는 후속 프로젝트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두산 에너빌리티와 DLENC 등 엑스에너지에 지분 투자한 국내 기업들의 SMR 사업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두산 에너빌리티는 글로벌 SMR 파운드리 생산 전문 기업으로서 지난해 1월 엑스에너지와 지분 투자 및 핵심 기자재 공급을 위한 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아마존의 대규모 투자로 엑스에너지 기자재 공급 가능성이 가시화되는 등 사업 기회 확대가 예상된다. 엑스에너지는 2021년 미국 에너지부가 추진하는 차세대 원자로 실증 프로그램인 ARD에 선정돼 8천만 달러 약 1,092억 원의 초기 지원금을 제공받았다. 미국 에너지부는 총 12억 달러 약 1조 6,380억 원을 엑스에너지의 차세대 고온가스로 SMR 실증을 위해 지원할 예정이다. 국제에너지기구 IEA에 따르면 데이터 센터의 운영을 위해 2026년까지 세계적으로는 114기가와트의 전력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아이다호 국립연구소는 보수적으로 2050년까지 원자력 용량은 최대 404기가와트 이상으로 시장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데이터 센터를 주도하고 있는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등 세계가 주목하는 빅테크 기업들은 AI 기술 운영에 필요한 막대한 무탄소 전기를 안정적으로 공급 가능한 원자력 기업들과의 협력을 속속 발표하고 있다. 두산 에너빌리티 관계자는 곧 데이터 센터 전력 공급을 위한 SMR 제작 물량이 대거 쏟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SMR의 대규모 양산을 위한 첨단 제조 기술 개발 및 설비 확충 등 미래 먹거리에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 편한 세상, 아크로 등의 브랜드 아파트로 익히 알려져 있는 DLENC는 창립 85주년을 맞고 있는 전통 있는 건설업체이다. 건설사 중 업계 최고 수준의 재무 안정성을 유지하고 있는 동사는 건강한 재무 구조를 유지하며 SMR, 탄소 포집 및 저장 활용 수소 암모니아 분야 등에서 친환경 사업으로 사업 영역을 확대해가고 있는 기업이다. SMR 소형 모듈 원전 분야에서 미국 엑스에너지 그리고 한전 KPS와 긴밀한 협력하에 기술 개발에 힘쓰고 있다. 이산화탄소를 잡아서 모으고 저장하는 CCUR, 탄소 포집 저장 기술 개발에 있어서도 속도를 내고 있다. 친환경 수소 사업 회사인 카본코를 설립하여 인도네시아에 진출하는 등 성과를 내고 있다. 또한 옥수수, 사탕수수, 폐식용유를 활용한 친환경 연료인 SAF, 친환경 플라스틱 소재인 PLA 기술 개발에도 주력하고 있다. 주택, 토목, 플랜트 등 탄탄한 핵심 사업을 바탕으로 21년 대림건설에서 사명을 변경한 이후 에너지 신사업 부문에 진출하여 투자 및 연구개발에 가속을 더하고 있다. 직원 복지가 빵빵한 기업으로도 널리 알려져 있다. 이상입니다. 차트를 보겠습니다. 마지노선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주가는 바닥권까지 내려와 있는 상태입니다. 건설 경기 불황이 주가 하락의 원인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름대로 사업을 잘하고 있는 기업이고 미래 성장성이 기대되는 기업입니다. SMR 분야에서 성과가 가시화되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주가가 바닥에 있기에 저가 매수의 기회로 볼 수 있습니다. 제가 늘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량한 기업의 주가가 저평가 구간에 있을 때, 그리고 상승 초입에 있을 때 타점을 잡아내는 것이 주식 투자의 제1원칙입니다. 주봉으로 가보겠습니다. 무상증자 권리락 이후 바닥권에서 횡보를 하는 중입니다. 최근 부분만 확대를 해보겠습니다. 아직 바닥권에서 상승을 시작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RSI에서 중심선을 돌파하지도 못했고 MACD에서도 골든크로스가 일어나지 않은 상태입니다. OBV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DMI에서는 골든크로스가 일어나며 두 선의 이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보조지표상에서는 전체적으로 더 기다려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일봉으로 가보겠습니다. 제가 추세선을 그어보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오늘 추세선을 돌파하기는 했습니다만 추세를 돌렸다고 보기에는 불안한 면이 없지 않습니다. 이 상태에서 추세선을 타고 흘러내리면서 3중 바닥을 그려내며 다시 상승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반면 조정이 나오더라도 이 추세선을 터치하고 반등하는 그림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3중 바닥을 형성하지 않고 쌍바닥으로 저점을 만들고 상승하는 패턴이 될 수 있습니다. 좀 더 지켜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고무적인 것은 월봉에서 확인을 했듯 지금 마지노선을 터치하고 반등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기업의 가치에 비해 더 이상 내려갈 수 없는 자리에서 주가가 반등을 하고 있기에 아주 안정된 자리에서 타점을 잡을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볼벤 바닥에서 거래량이 터진 것이 그것을 보증해주고 있습니다. 단주로 연습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중장기 투자자라면 거를 수 없는 섹터가 원전 섹터입니다. 특히 두산 에너빌리티는 그 성장성이 무궁무진한 기업이라 볼 수 있습니다. 잘 연구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영상을 많이 만들고 싶은데 시간적인 한계 때문에 그러지 못하는 것에 대해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하튼 능력이 되는 범위 안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뵙겠습니다. 편한 밤 되시길 바랍니다.